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양군 특사사무소 5부문 대표 맡고 있는 임형식 소장입니다. 조한만 교수님이 워낙에 말씀을 잘 해주셔서 부담이 크네요. 그 뒤쪽에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조한만 교수님하고는 저도 개인적으로도 많은 작품들을 같이 수행해 놨습니다. 오른발과 왼발처럼 오른쪽 왼쪽을 맞춰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왔던 여정들이 좀 레코드로 좋게 남은 것 같아요. 요번에 또 이것을 조인재 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무 큰 부담과 함께 또 한편에 굉장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저 또한 지근에 살면서 이 양재천을 거닐면서 또 그것을 사용하는 일인으로서 이 가치 있는 땅이 저에게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하는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제 앞에 놓여졌습니다. 또한 조한만 교수님하고 작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하는 부분이 맨 첫 단의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철학적 가치가 없으면 건축은 오래가지 못하고요. 그것들이 가치로 재화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어떻게 지키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인지 가치를 논의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지금 시작됐고 그 첫 게이트가 오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조한만 교수님께서 그런 철학적 가치와 그다음에 디자인의 컨셉을 크게 지어주시면 나머지를 이렇게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파트너로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4가지 철학적 가치에 더해서 실천적으로 6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크게 잡혀져 있는 컨셉을 타임리스한 디자인으로 데벨롭 시켜야 될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디자인해내고 그것들이 가치화돼야 되는데요. 그 철학적 가치를 유지하지 않고 디자인이 난립하게 됐을 때는 완성도도 떨어질 뿐더러 그 가치도 상승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관도 있지만 내부에 있는 유니티까지 쭉 떨어지는 앞으로의 여정이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조망에 대한 가치입니다. 대부분 이 향에 대해서는 즉 남향, 남성, 남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식 체계를 갖고 배치를 합니다. 어느 회사나. 근데 조망의 가치는 주동의 개수를 줄인다든가 높이를 특혜내게 인허가를 추진한다든가 부수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 땅의 가치는 양재천에서 갖고 있는 프리미엄 뷰를 어떻게 살리는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기존 원칙을 정할 때 주동수를 최소화시키겠다라는 말씀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고층 내지는 아파트를 여러 동을 짓게 되면 저층부에 대한 가치가 고민이 됩니다. 대개 필로티로 비워지거나 공용부로 버려질 수도 있죠. 그런데 양재천으로부터 들어오는 자연은 비단 조망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계절이 지나가면서 나타나는 내음, 그다음 시각적인 청쾌함 이런 것들은 저층부에서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자연입니다. 그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1차적으로 테라스 하우스를 저층부에 한번 놓아봤습니다. 뒤에 조감도에 보시겠습니다만 조금 많이 기대되는 저층부가 또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겁니다. 네 번째는 천정부에 대한 부분과 발코니입니다. 저희가 요즘 좀 진행을 해보면 어떤 때는 너무 퍼트널 룩, 그러니까 유리로만 되어 있는 건물들 속에서 사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저희가 갖고 있는 자연의 환경들, 그 다음에 영구히 막히지 않을 조망은 발코니라는 것들로 특화돼서 자산 가치도 높이지만 삶의 가치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을 자신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층고를 확보해야 각 세대 내에서도 이 가치를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물리적인 것들, 그 다음에 자연 환경들을 끌어들이는 것과 함께 조인재 의장님과 논의하고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특화된 컨텐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거시설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 자체가 단지 자체가 그 주변과 초격차가 이루어질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 부분을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에듀와 메디컬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냥 다만 제한되는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최고의 조직들을 구성하고 구현해내는 것까지를 숙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계적인 몫을 떠나서 저희 콘소시엄이
앞으로 보장해내고 만들어내야 될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뭐 대표적으로 그냥 느끼시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컨시어스 파킹이나 프라이빗 드롭 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정확히는 특화된 각 조닝과 스마트 서비스, 그 다음에 그것들이 피부로 체감돼야 될 여러 가지의 장치들을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개발될 텐데요. 어떤 것들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앞서서 5개 동에 대해서 방향성을 한번 주셨는데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보면 아직은 좀 이를 수도 있습니다만 재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콘크리트가 있고 페인트가 발려지고 저쪽엔 돌이 있는 아주 익숙한 그런 그림이죠. 그게 과연 가치를 높이는데 가능한 물질인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그 해외에서 보면 헤르조그라는 유명 건축가가 썼던 재료가 파티나 스틸이라는 겁니다. 청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재료 자체가 나타났을 때 이 가치, 클래식한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나 뉴욕, 스페인 등에 쓰이는 재료들을 보면 그냥 콘크리트도 그냥 콘크리트가 아니고요. 테라조 콘크리트라는 아주 별도의 재료들을 쓰곤 합니다. 트레버틴 같은 경우는 대리석인데요. 라파엘 모네오라는 분이 스페인 건축가죠. 에테르노 청담이 굉장히 좀 초고급 빌라로서 좀 각광을 받았었죠. 그걸 디자인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도 선택할 때 보면은 이런 대리석 중에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레버틴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위에 청동이나 테라코타 같은 경우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돼야 하지만 첫 번째 출발이 그 외관과 그 외관의 일체가 되고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물체, 즉 머테리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초기에 마스터 플랜 정도로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아파트는 이런 정도의 고민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 페이지를 고민하게 됐고요. 1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프로포절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컨텐츠로 떨어진다는 커뮤니티 밸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커뮤니티 밸리에 뭐가 들어갈 것이냐 보면 첫 번째는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입니다. 각각은 뒷장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메디컬과 헬스케어로 대별될 수 있는 라이프 케어 전반을 어떻게 케어할 거냐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하이퍼 하이엔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공간을 구축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간만 마련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 공간이 그렇게 쓰이게끔 유도하는 디자인까지 가야 된다는 저희의 목표치를 좀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공간에 떨어질 것이냐?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 1%, 그 1%보다 더 높은 하이엔드 커뮤니티에 걸맞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크게 이제 방향성을 잡아보았을 때는요, 하이퍼 하이엔드 서비스를 담는 그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밸리 커뮤니티라는 걸로 했고요. 이 밸리 커뮤니티는 크게 봤을 때 양재천 쪽으로 흐르는 저희 단지의 방향성을 단지의 가치로 확실하게 잡는 것과 함께 입주민 여러분들께서 항상 양재천 그 자연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동선도 만들어드립니다. 막지 않고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그냥 산책길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거를 사용 가능하고 내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시설들과 접목됐을 때 그 효용 가치가 높아집니다. 저희가 큰 부제로서는 웰리스, 피트니스를 웰리스 센터, 갤러리, 피트니스로 3개 정도로 지금 아이템을 잡아봤고요. 두 번째 릴렉세이션 레저 부분은 이렇게 노란 박스로 되는 명상센터라든가 실내 수영장, 스카이 라운지 등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별도의 부가 서비스들, 조식이라든가 사우나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보통 분양형 아파트, 그 다음에 재건축 단지를 할 때 포멀하게 들어가는 정도의 컨텐츠인데 이 컨텐츠는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들어갔을 때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퓨처 에듀케이션 센터라고 저희가 명명을 좀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품 단지에 걸맞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한번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좀 전에 조인재 회장님 말씀하셨던 저희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라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데서 나와 있는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컨텐츠를 한번 도입해보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여기에는 그 다양한 능력과 그 역량들을 좀 분석하고 그걸 스페시픽하게 그 대상에게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왜 건축, 재건축 얘기하다 말고 이런 얘기가 나올까? 사실 이렇게 담는 그릇이 커뮤니티로 활성화될 때 입주민 여러분들께서 드디어 소유되는 하나의 단지의 주인으로서 공동체도 되시고요. 말씀드렸던 초격차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템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사실 요즘 국제학교에서는 이미 많이 통용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대별적으로는 각 이니셜이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그 다음에 Mathematics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합적으로 융복합시켜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대개는 유치원부터 한 중학교 1, 2학년까지 과정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 가능한 저희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가장 뜨거운 대치동에 있습니다. 대치동의 학원가에 저도 저희 딸이 지금 대치동 학원가를 다닙니다만 저녁 때 까마귀처럼 까만 패딩을 입고 돌아다니는 친구들을 목도하죠. 근데 그런 부분 이전에 사실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 보면 그 이전 시절에 어떤 교육을 시킨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특화된 게이티드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 우리 가족들이 교육받을 수 있다면 다른 단지에서는 가질 수 없는 특화된 가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스템 교육은 아마 저희가 제안드리는 제일 골자가 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렇게 스템이 있다면 또 평생교육센터도 요즘은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그냥 직업재활센터 이런 거하고 좀 다르게 이것들도 층층이 레이어를 몇 레이어 짜서 입주민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드리는 것과 그냥 있는 프로그램 가서 신청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양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봐서 저희는 단순하게 일상에 도우는 교육, 취미뿐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학습까지 가능하고 특히 좀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 고등학생 자녀들 있는 분들 잘 아실 텐데 스터디 카페를 사설로 하는데 그렇게 좋은 환경도 아닌데 자리 잡기도 힘들고 또 학원에서 하는 사설 도서관들도 자리 잡기도 매우 힘들고 또 순번을 따져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개선된 곳에서 그리고 집에 가까운 곳에 홈스쿨링까지도 가능한 정도의 시설에 평생교육센터가 있으면 매우 유용한 특히나 대치동에는 매우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됐습니다. 지금 입주민께서 의료인들이 많으셔서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이해도가 있으시고 그 활용에 있어서도 더 좋은 곳을 많이 아실 수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시로 가야 되는 질환에 대한 것들이나 재활의학 같은 경우는 병원을 또 계속 가기가 번거롭기도 합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선진국에서도 보면 100억 되는 아파트들,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는 풀리 서비스가 돼야지 그 퀄리티가 인정받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하고 컴피티션하거나 예약하느라고 시간을 뺏지 않고 대기하지 않고 주차하지 않고 내가 내 집 안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저희는 좀 희망해 봤습니다. 그게 프리미엄 의료시설로 운영될 것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니어 창업센터,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까지 생각했는데요.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기도 했습니다만 내가 개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내가 뭔가 독서하거나 집중할 수 있는 것들도 매우 필요하고 또 때로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거나 아이디어를 놓거나 아니면 다양한 강좌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센터와 연동해서 워크스테이션이라는까지 좀 확장해 봤고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랠리 커뮤니티 안에 여러 곳에 좀 편의롭게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5개 동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한 발짝 더 나가보면 첫 번째 양재천 조망 특화를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좀 엇갈린 배치를 하면서요. 가급적 양재천 면으로 보여지는 면들은 서로 절대 가리지 않도록 하는 배치를 준수했습니다. 또한 양재천을 수직으로 보는 라인도 있지만 양재천을 쭉 따라가서 보는 커브가 된 리드 아파트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성 아파트 쪽으로 보여지는 그 리니어한 그 풍광도 매우 멋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강남 대치 4K 이런 거 쳐보시면 동영상으로 드론으로 찍은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저희 성경 아파트 위쪽에서 봤을 때는 저 양재천의 그 다이나믹한 라인이 왔다가 또 아주
평화롭게 쭉 이어지는 라인이 굉장히 큰 경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말씀드렸던 특화 주거 부분인데 이 조망의 가치가 있다면 이 자연의 가치가 저층부에서 스며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게 마치 개인 집처럼 점유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테라스 주거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주거에서 느껴지는 자연과 전망이 있다면 어느 분이든 입주민들만을 위해서 만드는 스카이 커뮤니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카이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브릿지리 양산도 되고요. 나중에 계획을 해보면 맨 위쪽 동에 별도의 프리미엄 라운지를 만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변화가 가능한데요. 포인트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이 영구히 가려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또 저 멀리 중첩된 여러 자연들을 볼 수 있는 조망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누릴만한 것인데요. 그 일가 친척 내지는 주변 지인들한테도 좀 품을 낼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자긍심이 될 수 있는 좀 위치가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나 캐피탈 수도에는 그 조망대 옵저버터리 타워가 들어가죠. 그게 그 지역을 굉장히 좀 명소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가 선언적으로 좀 해봤을 때 먼저 말씀 주시면서 가이드 주셨던 게 프리미엄 단지 좀 만들어주세요라는 것이었고 거기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동등평양 이상으로 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려야 되는 게 첫 번째 명제였습니다. 뒤에 세대 구성도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집보다는 커지셔야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커지는 것과 비례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 같고요. 이게 저희 회사가 좀 조아마 교수님하고 레미안 첼리투스를 했던 것들의 금액을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현재 2015년 입주부터 2021년으로 해봤는데요. 조망이 없는 같은 50평형대의 경우에 시세 차익이 그 가치 자체가 한 70% 정도 상회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조망이 있는 곳끼리를 비교해보면 100%까지 올라갑니다. 즉 조망의 가치는 산술적으로 떨어진 데 30% 정도 가치를 올리는 것들이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입주민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모두 균등하게 조망의 가치를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큰 고민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명확한 어젠다가 없으면 계획안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망의 가치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것들이 모두가 가져야 된다는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그 조망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도 기준으로 50억 정도까지 올라가서 지금 당수에 대비 100% 훨씬 상회하는 정도까지 올라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세대 분양 면적 기준으로 모든 평형을 한 18% 정도는 증가된 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5개 동 한 49층 정도의 볼륨이면 저게 충분히 가능한 곳으로 나와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요. 세대수는 기존에 입주해 있는 각 평형대별 세대수를 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것들은 추가된 용적 하에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이것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는 조아만 교수님 말씀하셨던 큰 틀이 유지가 되고요. 저희는 또한 앞에 대치초, 그 다음에 대곡초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시뮬레이션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마스터 플랜 단계고 초기 단계이지만 법적인 하자가 없게끔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저희가 좀 살펴보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망을 다 가지려다 보니까 서로 안 가리게 하기 위해서 좀 다이나믹한 5개의 열이 북두칠성처럼 이렇게 커브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인접한 곳은 좀 밸리 커뮤니티가 인접해서 놓고 좀 버퍼를 두는 쪽으로 했고요. 그럼으로써 이 4개 동 정도는 충분히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도모해 봤습니다. 랜드마크 주동계획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대지역에서 좀 바라보는 것들을 조금 점프한 위치 정도에서 봤습니다.
이 배면 쪽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그 각 동간 거리를 최대한 벌려서 간섭도 없고 서로 거실도 안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 포스코 사거리부터 쭉 오는 이 경관에서 이 사거리에 만났을 때 장벽이 막히는 떡진 경관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열린 공간이 돼서, 야, 저 아파트는 정말 주변 가치 상승에도 큰 기여를 하는구나, 이런 정도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첫 번째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벌리는 게 있고요. 높이도 보시면 가급적이면 스카이라인을 조금 변화롭게 해서, 이게 나중 가면은 그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표현할 때 주동에 대한 것과 두 번째 스카이라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저께 발표가 됐죠. 오세훈 시장님께서 디자인이 좋은 아파트 단지, 재건축 단지에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스카이라인 부분은 경관 가치로서 중요한 지표가 되고, 그런 것들을 설득해내는 것들의 논리가 있어야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만약에 인센티브를 요구한다면 득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 저층부에 잘 녹아나는 부분들 먼저 말씀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밸리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보시면 맨 앞에 이제 근린생활, 지금 현재 상가 있는 쪽에 근생을 놓고요. 그것이 앞에서 열어준다면 그 다음에 밸리 에듀존, 그래서 에듀케이션 특화되는 존과 어메니티 존,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항상 쓸 수 있는 편의시설에 대한 것, 그다음에 라이프 케어 존, 이렇게 3개 정도의 존을 흘러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여러분들의 세대에서 가져갈 용적률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초기부터 구상을 할 때 한 48m 최대 폭이 넓게 열린, 그러면 지하층이지만 지하층 같지 않은 굉장히 환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화여대 가시면 이화여대 큰 밸리가 하나 있고 그 옆에 다양한 강의실과 그다음에 컨벤션들이 들어있는 것을 경험하실 텐데요.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의 재산 가치는 절대 가져가지 않으면서도 이런 것들이 양재천까지 쭉 흘러가는 중요한 밸리로서의 가치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한테 주어진 명제 중에 재산 가치를 확보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 아파트의 가치를 최대화시키는 데에서 좀 아이디어로 떨어졌던 부분이고요. 아마 중심에는 이런 커뮤니티 밸리는 아주 아름다운 자연, 그 다음에 조경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런 조경은 상시로 여러분들이 향유하고 즐겁게 산책하고 즐기는 야외 경관도 만들어 드리고요. 그 하부에는 이러한 피트니스 존 같은 것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마 딜럭스 풀 같은 것이 있어서 여가를 쓰시면서는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스포츠센터 별도로 끊지 않고 상시 쓸 수 있는 여러분만의 별도의 프리미엄 헬스장이 생길 것 같고요. 그 안에는 또 이렇게 명소화된 티하우스 같은 경우를 넣게 될 것 같습니다. 집으로 사람 부르지 않으셔도 되고 내 단지에 있는 아름다운 곳의 티하우스에서 아름다운 조경이 있는 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말씀드렸던 스카이 커뮤니티는 아마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디너를 한다든가 할 때 어느 호텔 못지않은 경관, 오히려 더 어느 호텔보다 높은 가치의 조망 경관을 가진 곳에서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상 하차감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호텔 5성급, 6성급을 갔을 때 특히 내리는 공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호텔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인데요. 여기는 거기에 걸맞는 드롭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걸 매동하진 않습니다만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각 주동 밑에 하나씩은 넣어서 만약에 그 지인들 내지는 가족들이 오셨을 때 이런 부분들을 쓸 수 있게 하고요. 요즘은 여기에 더 나가서 아파트 단지 내에도 발렛 파킹 서비스가 쓰일 수 있다면 아마 좀 더 실효적이고 가치 있는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랜드 로비 같은 경우는 저층 내지는 중층, 최상층 여러 군데에서 쓰일 수 있는데요. 같은 동에 계신 주민들끼리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다음에 티를 한잔 하실 때,
가족끼리 잠깐 환담을 할 때 모일 수 있는 로비들은 또 다른 가치를 부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테라스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아파트 평면과 다르게 굉장히 열려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도 큰 데크, 그다음에 발코니들이 놓여져서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 또 단독주택에 사는 느낌을 만들 수 있게 저희가 특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층부의 어떤 곳들은 이렇게 좀 특화된 공간들, 주차가 지하에 있지만 어느 정도는 또 열어서 주차장에도 환기와 채광이 되고,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조경과 어우러진 모습들이 된다면 곳곳에 다양한 그 이벤트들이 놓여질 수 있는 조경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경도 이렇게 플루이딕 밸리라고 한번 해봤는데요. 자연이 흘러서 도심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포인트를 생각했습니다. 덩어리져 있거나 하지 않고 이것들이 어디서든 흐름을 따라가 보면 양재천으로, 또 양재천에서 또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굉장히 즐겁게 될 수 있는 것과 함께, 일부 저희가 토지용 계획상 배려했던 그 공공의 기부친합해야 되는 공원시설을 대치초등학교 북쪽으로 놓게 되면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과 함께 연동해서 좀 대규모의 공원들이 입주민들이 좀 더 사유화된 공원을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는 각각의 곳마다 특징화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넣을 것이고요. 그건 어뮤즈먼트, 헬스, 힐링 세 가지 테마 정도로 하면 각 스팟마다 다채롭고 계절에 맞게 또 새로운 경험들을 줄 수 있는 재미있는 조경 공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또 힐링, 캐너웨이, 그다음에 블루링 같은 다양한 아이템들을 좀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 저희가 설계까지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 역량들 최대한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조경을 만들어 드릴 걸 자신합니다. 그 설계사무소 이름을 잘 아시기는 어렵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만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해양건축은 어떤 회사인지 잠깐 말씀드리면서 저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작년도 런던 발행 빌딩 디자인 어워드라는 책자에서요 세계 7위, 국내에서는 1위 업체입니다. 뭐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굉장히 큰 상들을 받고 있고요. 그 상들이라는 거는 다만 디자인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준공까지 완성도 높게 건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은 상들도 다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 1,300명 정도 조직이 있고요. 1,300명 조직은 PCM, 그 감리를 빼고 32개 팀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통상 재건축을 해보면 도시적인 측면, 건축적인 측면, 그 다음에 기계, 전기, 구조, 토목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의 조합과 함께 디자인으로 보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조경, 그다음 경관 조명, 그리고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이 모두 총합으로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이 안에서 인하우스에서 TFT를 만들어 진행을 하는 조직이고요. 그런 것들이 다른 회사하고 좀 차별화된 게 있습니다. 그 뒤에서 한 번 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는 최고급 주거와 함께 또 최고급 건축물을 지향해 왔습니다. 여기 레미안 첼리투스디 한번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여러 상들이 있는데 문화대상 본상으로 해서 주거 쪽에서는 거의 맨 처음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합장께서 처음에 만나서 오더하신 게 첫 번째 주문이 상 받는 아파트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였습니다. 그 브랜드 가치까지 같이 연동되는데요. 그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도표상에 100% 이상 상회하는 가치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다만 아파트만 지어서 몇 명이 몇 세대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비드 퍼피드라는 건축가가 있었는데 그분과 함께 작업했던 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옥이 용산역 앞에 가면 굉장히 메모드하게 들어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소통관도 있고요. 뒤쪽에 좀 주거 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명소가 되는 걸 매우 저희의 소명으로 생각하는데요. 부산에도 센텀 신세계 백화점을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이쪽을 어떻게 센텀시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최초로 제일 중요하게 유치한 게 신세계 백화점이고 신세계에서는 굉장히 그랜드한 플랜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에 부응하게 전략적인 부분도 고민을 하고 디자인적인 측면의 만족도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부산의 최고의 명소의 그 백화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핵심 가치를 좀 잘 알고 고민하는 것들은 어떤 이유냐 하면 레미안 틸리투스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일이기도 한데요. 2009년도에 오세훈 시장님이 한강 르네상스를 시작하시면서 획일적인 층수의 건축 규제, 한강변 건축물의 높이 규제를 어떻게 하면 해칭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열렸던 시절이고 그 뒤에 아시다시피 35축으로 모두 낮춰졌습니다. 근데 2009년도로 생각해 보시면 서프라임이 터지고 부동산 가치가 폭락했을 때입니다. 이때 오히려 저희 회사에서는 같은 것들을 같이 재건축하는 것들은 저희는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회사가 재건축을 그렇게 많이 하는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만들어 봅시다 했을 때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한강변에 최초로 높은 층수의 아파트를 만들어서 디자인을 만들어 보자. 한강변에 르네상스의 첫 번째 교득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제안을 드렸고 그게 굉장히 잘 진행이 되어서 완성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단순 디자인만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만 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이것들이 완성도 높게 가고 의지를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인허가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디맨드가 있었고요. 대포동의 대장주이죠. 사실은 재건축 단지는 아닙니다. 일단의 아파트를 밀고 새로운 콘소시엄을 짓게 됐는데 레미안 틸리투스도 약 330% 정도의 용적입니다. 그 다음에 DH자이도 330% 용적인데요. 솔루션이 저는 다르죠. DH자이 같은 경우는 세대수도 좀 많이 소형 폐형들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볼륨 자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안에서 다양한 디맨드들의 주거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담는 거에 따라서 형태적으로는 어떤 것들은 좀 오피스텔처럼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대형 폐형들은 독립적이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저층부에는 상가들이 놓여야 되는 복잡한 로직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프로젝트 끝고 정우리 소장이 앞에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했던 경험이 있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그런 복잡한 알고리즘 통해서도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좀 노하우를 앞으로 녹여낼 수 있을 걸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반포 3주구도 그런 디맨드에서 오셨는데요. 저희가 이때 최초에 제안했던 아이디어로 지금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공동주택에서 그 당시에는 이게 최초로 시도되는 것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 진행해 왔었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저희가 자양 재정비 촉진지 구역이 있습니다. 이건 한 600% 정도의 주상복합 용지인데요. 그 다음에 신월곡 1 도시환경정비사업, 청량리 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재건축이라는 게 워낙에 프로세스가 좀 복잡하고 그것들 풀어내는 솔루션이 다릅니다. 저희 오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체 해낼 수 있는 조직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아까 32개 조직 중에 정비사업에 특화된 인허가 전담팀이 또 한편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보시는 모습이 레미안 틸리투스인데요. 저희가 조한만 교수님과 첫 번째 고민했던 거는 기존의 아파트의 외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한강의 조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세 동을 엇갈린 배치를 해서 모든 동에서 한강을 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렸던 인허가 전략인 것과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어떤 매칭이 있었냐면 이런 디자인적인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높이에 대해서 인허가를 수월하게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높이만 높게 해달라는 지표가 아니고요. 경관의 가치로서 인정을 받고 말씀드렸던 주동의 외관도 그렇고 스카이라인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강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인데요. 저희는 아마도 양재천의 그 주변 경관을 시작하는 스타트 포인트에서의 저희 소명이 저희 가치하고 연동될 것을 자신합니다. 사거리를 지나다 보시면 많이 보이시는 DH자인데요. 매우 복잡합니다.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잘 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은 저희가 열심히 좀 만들어내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사업비에 대한 고민이 있죠. 저희는 이것을 하면서 현대건설, 그다음 GS건설과 함께 사업비에 맞는 디자인의 완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는 품질연구실에서 원가관리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에도
저희가 얼마 정도의 이 공사비가 프로젝션 되는지를 매 단계마다 정확하게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포 3주구였고요. 3주구도 역시 반포천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어떻게 만질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약식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말씀드렸던 세비섬 또 조항만 교수님과 같이 했었던 것 있고요. 대전 신세계가 요즘 작년에 열어서 지금 굉장히 주변 지역 충남권에서는 굉장히 좀 그 정평이 나 있는 아이콘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인허가 전략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저희 회사는 1990년도에 개업을 했습니다. 한 3명 정도로 윤세환 대표가 개업을 했고요. 지금도 파운더가 오너로 그대로 있습니다. 1300명이지만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채워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문 경영인이나 아니면 별도의 조직이 그룹핑해서 하는 게 아니고 리더십이 명확하게 있어서 어떤 사안을 돌파해 나갈 때 어떻게 모여서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 김태만 대표가 총괄을 하고 있고요. CDO로서 조한범 교수님하고 많은 작품들 같이 해왔던 경험과 노하우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름하고요. 그 이상인 대표, 이재원 대표, 백영숙 대표가 있는데요. 이재원 대표님은 전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셨습니다. 저희 회사하고는 세빛둥둥섬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일들을 저희를 관할해서 해주셨고요. 지금도 백영석 부사장도 서울시 도시재생과장을 했었는데요. 다수의 인원분들이 현역을 마치고 나서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저희 회사로 와서 서울시,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요 정책 방향이 진행되는데 호흡을 같이 하고 때로는 그것들이 좀 더 선도적으로 제안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책 방향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어떤 팀에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설득해 나가야 될지는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이고 인적 자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실제적인 인원들이 구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겠고요. 저희 회사를 말씀드릴 때 항상 AA- 신용등급을 말씀드립니다. 설계사무소 중에는 거의 유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통상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 하게 되면 협력업체 외주 발주 나갈 것이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외주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재무건전성은 가장 좋은 협업 회사들을 시스테마이즈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가장 재무건전성이 좋고 가장 그 파트너십이 좋고 할 수 있는 저희 회사에 가장 최고의 팀원들을 보냅니다. 저희가 통상 이 부분을 그래서 좀 부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저희하고 했던 모든 클라이언트께서 만족도 높아하시는 부분들이 저희의 그 팀업 할 수 있는 신용도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계획안에 맞추어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드렸는데요. 지금 앞에서 조한만 교수님과 조인재 의장이 말씀하셨던 방향을 한번 이렇게 다잡는 시간이었다면 방향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를 좀 해양건축에서 가이드를 좀 드린 바가 되겠습니다. 이 첫 발이 될 텐데요. 첫 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사업의 성공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성패입니다. 좀 불만족스럽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것보다는 나가는 방향이 어딘지, 그 다음에 내 가치는 과연 어떻게 상승될지에 좀 집중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좋겠고, 그 뒤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응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